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쁘게 살아가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왠지 공허한 기분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분명한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질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출근길에서 문득 멍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누구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을 찾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을 모르면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고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행복의 본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알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냐?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든 해결될까요?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열심히 운전하고는 있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끝없이 길을 헤매다 결국 지치고 말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고민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모른 채 사회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가정. 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잊힌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냈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올라도 곧장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TV를 켜거나 다른 무엇인가로 그 생각을 밀어내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을 견디고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도 음악도 TV도 없는 환경에서 조용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혼란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일과 가장 답답했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이를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을 보며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길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조금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다 보면 점점 더 솔직한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절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혼자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은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용한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의 자연을 느끼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알아가는 첫걸음은 스스로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릴 때 일기를 써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초등학생 시절 일기를 숙제로 써야 했던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우리는 종종 하루를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피드백이 필요하고
운동을 할 때도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은 아무런 점검 없이 그냥 흘러가게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하루의 끝에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유명한 철학자들도 글을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왔습니다. 그만큼 기록하는 것은 자신을 아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기를 쓸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길게 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카페에서 마신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다. 동료가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서 기뻤다. 이런 짧은 문장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친구를 만났다 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가웠고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일기를 다시 읽었을 때 그 순간의 느낌이 살아납니다. 또한 일기를 쓸 때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일기장에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다. 요즘 자꾸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정리하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일기는 절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한 번씩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는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기록하는 것이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놓치는 작은 순간들을 되새겨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조금 더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음식만 먹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편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 틀을 깨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안정적이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그는 흔쾌히 승낙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나라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 낯선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는 소통.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찾는 것을 넘어 나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가는 카페가 있다면 다른 카페에 가보는 것, 늘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색상의 옷을 입어보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더 큰 변화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면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해보세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이런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로 떠나거나 등산을 해보거나 낯선 장소에서 하루를 보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늘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사고방식이 비슷해지고 새로운 시각을 접하기 어려워집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더 행복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설렘,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 불안, 슬픔,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을 피하려 합니다. 슬프면 억지로 웃으려 하고, 불안하면 다른 일로 정신을 돌리려 하며, 화가 나면 애써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들은 우리 내면에서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늘 짜증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예민한지 이유를 몰랐고 그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답답한 감정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저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이렇게 감정을 직접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라고 질문하면서 감정을 분석해보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보거나 춤을 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종종 우리의 감정은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도록 돕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탐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피하지 말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동료, 사회가 원하는 기준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대들이 우리의 본래 모습과 다를 때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부모님이 원했던 목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의사가 되어야 성공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열심히 공부하여 결국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계속 허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여행을 떠났고 낯선 나라에서 사진을 찍는 재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사진 작가였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타인의 기대 때문인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부모님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삶을 살면서 행복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려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직업을 바꾸지 않더라도 취미 활동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꼭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뉴스와 SNS를 보고 회사에서는 업무와 인간관계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TV나 유튜브를 보며 지친 정신을 잠시 달래지만 결국엔 또다시 반복되는 하루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짜 나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명상은 현대인의 복잡한 사고 속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는 명상은 수행자나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명상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자기 탐색 방법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었고 항상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권유로 명상 수업을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따라 해봤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명상을 하고 나니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되었어요.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만 명상을 하면 그런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한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명상할 여유가 없다면 출근길이나 산책을 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주위 환경과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명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좋은 날씨였어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 5분만이라도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 속 위인에게 감명을 받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영화 속 주인공이나 유명인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끌릴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이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계속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좋아하는 작가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쓸 때 가장 나다운 느낌이 든다.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나답게 느끼는 순간이었어. 우리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분석함으로써 사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나와 닮아 있거나 내가 바라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롤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심지어 픽션 속 캐릭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들이 가진 어떤 점이 나를 끌어당기는가?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스티브 잡스를 존경한다면 그 이유가 그의 창의성 때문인지 아니면 혁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인지 분석해보세요. 만약 어떤 배우를 존경한다면 그의 연기력 때문인지 아니면 대중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 때문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단순히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성취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작가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이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 글을 썼다는 점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나만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생산적인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참고하여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에서 낙제하거나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연애에서 시련을 겪거나 사업이 실패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좌절감을 맛보곤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변화 없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창업을 결심했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큰 손실을 입고 결국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좌절했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다음에는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지. 그는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전을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패는 배움의
배움의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배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면 다음 도전에서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실패를 너무 거창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익숙해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고 잘하지 못해도 즐기면서 배워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패를 통해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타인의 시선 때문에 도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즐긴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우리